자, 오늘은 할머니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며 그를 감상할 줄 안다라는 학습 목표로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수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갈래는 경수필이 되겠습니다. 경수필, 가벼울 경자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가볍게 쓴 글을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이 대부분 경수필에 해당되겠죠. 성격을 살펴보면 개인적, 성찰적,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썼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또 자기 반성이 있어요. 되돌아보는 거 우리가 성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심 소재, 제재라는 건 중심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의 갈등, 소설에도 갈등이 있죠, 그죠? 이 글에도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깨달은 가족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글의 구성은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중간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처음 부분은 중학교에 다닐 때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부분의 내용이고요. 중간 원 부분은 할머니와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나와 있어요. 중간 두 번째는 현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내 교과서를 찢어버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분노와 또 할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내용이 중간 2에 나와 있고요. 끝부분에는 바로 반성을 통해서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세 가지는요. 할머니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 변화, 심리가 추억도 생각했고 반성했고 사랑했고 이렇게 심리가 변화가 되죠.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유는 우리가 직유법, 의인법, 은유법, 서리, 대조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걸 활용하여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 솔직하게 제시를 한 것이 이 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학생 작품이 되겠죠. 자, 처음 부분은 교과서 44쪽 네 번째 줄. 여기가 5가 나와 있으니까 네 번째 줄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일곱 번째 줄이니까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죠. 처음 부분은 중학교 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 외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할머니의 모습을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표현했죠. 외계인 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상적으로 표현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 외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첫 번째,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였다가 두 번째죠. 여기서 집안을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놀아달라고 칭얼거리는 거. 그죠? 놀아달라고 칭얼대는 거. 그래서 할머니는 어떤 모습이냐? 대소변 가리지 못했고 쑥대밭을 만들기 일쑤였고 놀아달라고 칭얼대는 마치 아기 같은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45쪽 12번째 줄까지입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매에 걸리기 전 할머니의 그런 추억이 담겨 있고 그 담겨 있는 부분에서 추억 속의 할머니는 어땠냐? 내 기억 속에는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바로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자, 첫 번째, 점잖고 다정하신 현재의 모습이 아니죠. 과거의 할머니 모습은 점잖고 다정하다. 그 다음에 10번째 줄에 보면 항상 나를 감싸줬다. 혼자였던 나를 감싸줬다. 이것이 할머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요.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에 있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내가 잠들기 전에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다정하고 나를 감싸주고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할머니의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함께 여기죠.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청국장 냄새와 할머니가 웃으실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또 할머니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사랑했다. 여기까지. 여기에 보면은 감각이 여러 가지 쓰였어요. 청국장 냄새 뭘까요? 자, 그렇죠. 후각이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할머니는 웃으실 때 눈가에 주름이 잡혀서 눈에 보이니까 감각 중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시각이죠. 시각. 그 다음에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사랑했다. 목소리니까 뭐가 돼? 소리니까. 그렇죠. 청각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치매에 걸리기 전 할머니의 모습을 후각, 시각, 청각, 즉 감각적으로 형상화라는 건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물처럼 표현한 것이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야기 중에 고개를 넘어가던 엄마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어흥하고 나타나서 말했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 호랑이가 어떻게 말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는 할머니가 이야기한 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동물원의 호랑이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 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점점 해주실 때 내 의식 속에는 이제 꿈 속에 빠져들면서 동물원의 호랑이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잠에 푹 빠져드는 모습이 담겨 있죠. 자, 호랑이가 춤을 췄다. 우리 표현법 중에서 여기 이제 이 글은 여러 가지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했다 그랬죠. 자, 사람이 아닌 게 사람처럼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기 해당되는 표현법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의인법이 사용이 됐죠. 의인법을 사용해서 글쓴이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말하는 호랑이나 혹부리 영감에 여기죠. 말하는 호랑이나 혹부리 영감에 혹을 떼가는 도깨비. 이거는 어린 나이인 나에게는 뭐 같은 존재냐면 외계인 같은 존재죠. 상상이 안 간 거죠. 혹이 달려있는 도깨비. 자, 여기 글 속에서 나오는 나는 뭐냐면 학생 작품이라 그랬죠. 바로 글쓴이 자신, 작가가 되겠습니다. 작가, 글쓴이 자신이 되겠습니다.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 아니에요. 소설 속의 나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외계인 같았다라는 이 외계인이라는 거는 이야기 속에 바로 이상한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의 외계인으로 변해버렸다. 왜 이야기 속의 외계인으로 변했다. 자, 여기 앞에 외계인은 선생님 표시를 잘못했죠. 자, 요 외계인, 요 앞에 외계인이 바로 이런 소설 속에 등장했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외계인이고, 이야기 속의 외계인으로 변했다. 이 외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 이상하게 변해버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고 어린 나는 그렇게 믿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중간 1, 바로 어린 시절 할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는 부분 중간 1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중간 3이 되겠죠. 그날 나는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 수험생의 모습이 담겨 있죠.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의. 그리고 이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사건이 발생한 날이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일 거라고 필연적인 이유를 담겨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수험생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수험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내가 방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교과서를 침대 위에서 생물 교과서를 수제비 만들듯 쭉쭉 찍고 있었다. 굉장히 어떤 상태였을까요? 나의 상태는 굉장히 속이 상한 상태였겠죠. 할머니의 어떤 행동, 그 행동을 마치 수제비를 만드는 것으로 빗대어서 굉장히 직유법으로 표현을 했죠. 그죠? 수제비 만들듯이 쭉쭉 찍고 있었다. 그러니까 생물 교과서는 수제비 만드는 거와 같아. 직유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표현했죠.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생물 교과서가 왜 목숨과도 같은 것이냐? 그만큼 어떻다. 그렇죠. 소중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저 외계인이 UFO로 사라져 버렸으면, 외계인이라면 UFO로 사라지는데 할머니는 외계인 같다고 느꼈지만 전혀 외계인이 아니었죠. 그럼 이 UFO가 대신하는 거, 치매에 걸리면 할머니들 대부분 어디다 모실까요? 그렇죠. 요양원이죠. 바로 UFO는 요양원을 가리킵니다. 요양원. 자, 순간 저 외계인이,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까지죠. 살아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은 할머니와 한 공간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는 나의 바람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한 공간에 할머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나타나죠. 엄마가 나타나서 어머님 안 돼요 하고 달려왔죠. 자, 할머니와 나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엄마인데, 요 엄마는 여기 엄마가 아니라 여기 12번째 줄 요 엄마죠. 내게 다가와서 할머니는 이랬던 분이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와 할머니하고 갈등을 엄마가 중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재 역할을 하면서 엄마는 뭘 지금 보여주셨어요? 바로 사진을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할머니에게 했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 그냥 엄마가 단순히 나타나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바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겠고요. 외계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할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이 부분은 나에게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머니가 외계인의 모습도 아니고 나를 사랑했던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고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죠. 여전히 할머니는 나의 가족이었어요. 자, 치매에 걸렸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인 것을, 나는 왜 그동안 할머니를 외계인 대하듯 낯설어하고 불편했던 걸까? 할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가족이란 본래 서로를 언제나 아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존재다. 할머니가 내게 그러했듯이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 한다. 글쓴이의 깨달음이 진솔하게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가족이라면 불편해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독자에게 뭐를 주냐, 진솔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감동을 주게 되죠. 여러분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같이 살아본 사람이라면 참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할머니가 나에게 어렸을 때 해줬던 걸 생각한다면 가족은 보살펴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솔한 이야기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째 줄까지, 요까지가 바로 중간 2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끝부분이 되겠죠.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 품에 안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계인의 방이라고 부르며 들어가지 않았던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외계인의 방은 누구의 방일까요? 그렇죠. 할머니의 방이 되겠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은 바닥에 깔린 이부자리 위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비추고 있었다. 이 부분이, 자, 할머니가 지금 누워 계시고 있죠.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 보이듯이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할머니의 냄새가 구수한 청국장 냄새다. 바로 내가 사랑했던 할머니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수하다라고 느꼈겠죠. 그러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이제 갈등이 어떻게, 그렇죠? 해소가 됐죠. 그래서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심리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